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오늘은 종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수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노란 박스에서 755포인트가 한 좀 두 번 정도 지지를 해주었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고 난 뒤에는 저항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박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양들이에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죠. 자, 돌바닥을 만드는데 이 안에서도 작은 돌바닥이나 혹은 박스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이 V자에 W자의 정고점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서 두드리다가 자, 이 자리가 상단으로 돌파되면 어떨까요? 상단으로 돌파되면 그 다음 매물대인 이 자리를 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큰 더블 바닥을 만들고 난 뒤에 여기 뻥 뚫려 있는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시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장이 이제 코땡땡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이 고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다가 이제 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자 615포인트 14, 15포인트가 이 자리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이 자리가 늘 지지와 여기 보시면 지지가 되었고요. 여기는 아래에서 오버슈팅 나서 저항이 되었고 계속 지지가 되었던 자리입니다. 그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현재 금요일장 강하게 한번 맞고 밑으로 떨어졌고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한번 더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중간에 뭐 음봉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일선 타고 내려갔다가 5일선을 지켜주면서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5일선 아래로 깨졌다는 것은 단기적인 추세는 이제 꺾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랜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이 612포인트에서 616, 17포인트가 이번에 또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눌러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갭 자리들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자리까지는 일단은 한번 열어두고 우리가 좀 안전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수를 이기는 매매는 정말 힘듭니다. 그 지수가 안 좋을 때 수익을 냈다는 사람들은 정말 실력이 정말 좋거나 혹은 운이 좋거나 한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지수가 좋을 때는 아무거나 사도 오르던 그런 매매를 주로 많이 하죠. 게다가 이 보조 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 보조 지표가 CCI 보조 지표인데요. 자, 이런 선 한 90포인트 정도 위에가 되면은 단기적인 고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른 거 지워보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전 고점이었던 이런 자리도 여기서는 과매수 구간이었고요. 이 하단선에서 다시 올려낼 때는 이 몇 포인트죠? 마이너스 100포인트 이하에서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를 좀 본다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과매수 구간이었고요. 이 밑에서는 과매도 구간이 좀 한참 되었죠. 자, 마이너스 100. 이제는 여기서는 지금 밑으로 지금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상승장일 때, 이때는 우리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제 취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특정한 매물대 꺾였을 때는 좀 관망하고 비중을 좀 줄이면서 지수와 함께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장에 그래도 오후에는 아래 꼬리를 주면서 올릴 때 다시 한번 그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그 돌파의 시도가 있을 때 증권주라든지 그 엔터주, 그 방탄소년단 관련주들 다들 좋았어요. 근데 오늘 오후장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장에 좀 반짝하다가 대부분이 다 무너졌습니다.
보시면은 KPS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잘 움직이고요. 최대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파란 박스를 만들었던 이 자리를 올려내면서 종가가 만들어지길래 저는 이제 나름대로 최선의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 자리를 잘 보고 매도를 해서 한 7%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 7%는 굉장히 큰 거죠. 자, KPS 한번 볼까요? 자, KP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도한 자리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자, 이전에 이제 이 고점이었던 자리가 지금 또한 올라가면서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 초록색 박스를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초록색 박스 속으로 들어오지만 알고 봤더니 이런 새로운 박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레벨업을 했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은, 자, 밑에 걸 좀 줄이고요. 자, 이 파란 박스 상단을 이렇게 만들면서 두드리다가, 자, 여기는 이제 그 음봉이니까요. 요거는 제가 카운트하지 않고 종가상을 이제 카운트를 해보면 이제 돌파한 자리가 금요일자에 나옵니다. 저는 이제 종가 직전에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장이 마감되니까 이제 1% 이상의 이제 수익이 이미 나온 상태고요. 자, 오전장이 이제 시초가가 좀 약간 흐지부지했어요. 근데 저는 좀 쫄지 않고, 자, 이전에 이제 갭 상승했다가 이제 떨어진 이 시초가를 아마 훼손하지 않고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측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제 생각했던 그것들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전 고점이었던 자리, 지금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이 고점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매도를 취해서 이제 수익이 났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안 좋으니까 오후장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오전장에 오후에는 전부 다 내려앉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매매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요. 자, 한국가스공사가 있네요. 자,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취했고요. 자세히 보시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한국가스공사는 뭐 이런 식으로 흔들었습니다. 흔들어 내려왔고요. 자, 좀 분봉을 보면서 이제 매수를 했었죠. 자, 3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강한 이제 갭 상승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 이제 그 단기 매매할 때 아침에 강한 갭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종목이 좀 강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시초가를 강하게 이제 갭 상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시초가를 좀 훼손했다가 다시 그 시초가를 돌파하는 그런 자리는 굉장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자리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시초가가 사실 여기거든요. 23,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략한 자리는 실제로 이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죠.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공략한 자리는 좀 어리석게 자, 이런 자리였어요. 사실 이런 자리도 시장이 나쁘지 않고 한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3분 봉상 이렇게 살짝 돌파 나오고 난 뒤에 이 두 개의 캔들이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걸 보고 이제 매수를 이제 진행을 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단순하죠. 이 돌파가 나온 자리, 이전 고점을 돌파 나온 자리는 다시 한번 여기를 지지해 주는 거면 버티는 거고요. 만약 여기를 깨고 종가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은 다시 반등 나와서 이 전고점을 다시 저항을 맞은 자리, 이 자리에서는 팔아내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45%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를 취해서 빨리 탈출한 거죠. 이렇게 탈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종목은 옆으로 흐르면서 고점 대비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은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오늘 최저가를 깨면서 실망 매물이 갑자기 나오면서 확 밑으로 깨졌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매매할 때는 반드시 손절선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그 예측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KG ETS는 폐기물 관련주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땡땡 관련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병원에서 나오는 많은 그 폐기물들이 이렇게 넘쳐나면서 그거를 특수하게 이제 폐기물을 관리해주는 이런 종목들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일봉상 봤을 때 이제는 이 친구는 한번 레벨업이 될 만한 자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그 고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점을 이제 드디어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그러죠. 게다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돌파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는 그 하락의 추세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격의 위치 그리고 새로운 이 친구가 움직일 만한 어떤 가격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이제 길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던 모양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이 갭 상승 이후에 캔들 몇 개가 움직이면서 이런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빼면 이런 파란 박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크게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도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도 진행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파란 박스의 하단에 사서 종가상 이게 이제 이쪽으로 밑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매수를 진행해서 이 상단선까지 한번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자 같은 경우에 분봉상 특정한 어떤 위치에서 제가 이제 매수를 친해서 이런 이전에 이렇게 두드렸던 이런 자리가 이 4,000원 정도 자리가 이제 돌파하는 걸 보고 돌파하고 그다음에 이전 그 상한가는 아니죠. 장대 양봉과 그다음 만들어졌던 이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길래 자, 이게 어쩌면은 이제 레벨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새로운 이 상단의 박스를 만들 가능성도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이제 안 좋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길래 이 VI가 걸렸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얼른 챙겨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이제 진행한 이유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돌파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 진행을 해서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남는 케이스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길래 이게 계속 들고 있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빨리 수익을 챙기고 일단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같은 거 좀 같이 이제 굳이 둘러보자면요. 자, 금호석유가 오늘 좀 그나마 종가상 눈에 띄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 감산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자, 여러 이제 석유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죠. 특히 이제 이 박스, 파란 박스를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이 두드린 자리, 첫 번째 두드린 자리,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두드린 자리. 자, 이번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종가상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종가상 돌파가 나왔으면 위로 좀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이전에 이제 이제는 음봉으로 이제 시초가가 만들어졌던 이 자리가 또한 이전에 이제 박스를 만들면서 바닥으로 지지해줬던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6,920원 자리, 69,200원 자리가 지지와 저항이 되는 자리니까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 자리를 좀 치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갭 상승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위에 이제 이런
매물대가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알고 매매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수를 이겨내지 못한 거는 뭐 실력이 뭐 나쁘다 좋다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수가 하락장일 때는 좀 관망하고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지수가 상승장일 때는 비중을 늘려서 그 강한 파도 위에 올라타서 강하게 이제 밀고 나가는 게 그런 매매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실력자거든요. 그래서 어 1년 내내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장이 딱딱 좋을 때 그때만 매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매매를 취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화천기계라든지 조국 관련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하게 급등했지만 그거는 단순 테마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거의 이제 뭐 내일 모레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에 우리가 매달리면은 큰 손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갔더라도 그런 종목도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거는 인버스예요. 인버스. 자, 인버스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선물 인버스. 200 선물. 자, 이렇게 치면 나오나요? 왜 안 나오지? 자, 코스닥 인버스 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요. 자, 요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이제 지수가 이제 좀 하락으로 이제 좀 약간 고개를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런 종목들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한번 템포 한번 맞췄고요. 자, 단순하게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밑에가 깨지면 손절, 위로 돌파하면 매수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살짝 올려내지 못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올려내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런 자리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고요. 게다가 이제 인버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 자, 저항이 맞았던 이 11선이 있잖아요. 자, 저항을 맞았던 11선을 맞고 이렇게 굉장히 길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얘가 11선을 올라탄다든지 이런 파란 박스를 이렇게 살짝 올라내는 내일장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한번 그때는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게 바로 과대 낙폭주 공략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노가다 형식으로 대입을 많이 해보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5%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우리가 인버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하던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후장에는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낮잠을 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에선 조금 관망하시고 지수가 좋아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매매를, 현명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동동이 형아였습니다.